네, 16번 볼게요. 네. 민원인 갑은 관성장 A에게 뭘 물어봤네요. 근데 관성장이 또 기재부 장관 B에게 질의하는 경우도 있네요. 법 해석에 관련된 질의, 뭐 그런 부분이네요. 1번. A는 관성장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서 회신한 문서의 사본, 그거를 장관에게, B에게 송부해야 되는 거, 이거 맞습니다. 사본이라고 표현한 것도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작성일이 아니라 시행일,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말할게요 이렇게 외웠지만은 다음 달 말일까지 송부하는 것도 맞네요. 1번은 다 맞습니다. 이번에 A는 관성장은 민원인의 질의가 납세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런 말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나오는 이거 있죠. 네? 납세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런 건요. 사실은 국세기준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국세외교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말합니다. 예,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관세법 시험에서 국세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뭐 9주의 3을 준용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9주의 3의 내용을 아예 갖다 집어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좀 무리하긴 한데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인정하면 B에게 의견을 첨부해서 해석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해석 요청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국세외교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 심의사항 자체를 국세균법 시행령에서 갖다 넣었으니까 얼마나 헷갈리고 어려워요. 어려운 문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에 갑의 질의를 받은 B는, 민원인의 질의를 받은 기획재무장관은 갑이 A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경우, 이건 뭐냐면 관성장이 회신했는데 민원인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회신할 수 있죠. 직접 회신하고도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원문은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살짝 틀렸는데 회신 문서를 이러면 안 돼. 오늘 문제에 보면 어떤 자료와 자료의 사본, 부본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사본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이 들렸죠? 예. 4번에 조약. 이 조약 부분은 관성장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장관에게 물어보는데 장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제기구에도 질의할 수 있죠. 17번.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의 종류번호,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 장소 이런 것들은 필수 신고 사항이에요. 필수 신고 사항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 이 품규슈가는 법률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시행령 246조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3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관에게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죠. 두 번째, 수입할 때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이거는 끝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고. 이 고시한다는 건데 세상에 세관장 고시라는 건 없어요. 관성 고시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관성장이 고시하는데 뭘 고시하냐면 세관장 확인 대상을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이 세관장이란 말도 중요하고 이 확인이란 말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잘 보세요.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는 관성 고시입니다. 저기를 이제 관성장을 세관장으로 바꾸니까 이 밑에서 세관장을 빼버려 가지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3번은 조건, 이 말이 중요한데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세관장에게 시각처를 들려서 왔습니다 등의 그런 요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린 자주 보는 얘기인데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말이 나와줘야 되죠. 그죠? 세계 관세기구가 나오면 당연히 그 같은 문장에 있는 주어는
관세청장입니다. 18번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가 또 나왔네. 예, 그죠? 허가가 나왔어. 그러면 허가 여부 통지 기간이 나오는데요. 통지 기간은 며칠이에요? 10일. 만약에 10일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 그 10일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 나와요. 다음 날에 통지 허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두 번이 나왔네. 그치? 10일 따로 다음 날 따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나올 거예요. 네. 2번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놓고자 하는 경우 일시양육은 앞에도 있었는데 일시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뭔가 이 문장은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뭔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현장 신고 필증을 현장의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야 된다. 좀 내용이 다른데 이거는 시행령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보진 않는 건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시양육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의 문장도 맞고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 말도 시행령의 표현으로 맞는 거라는 거예요. 3번에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 수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시를 찾아가 봐야 돼요. 여기는 관성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선박용품 등의 종류, 수량 이런 것들은 고시에 나와요. 예.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수의 범위 이것도 고시에 나와요. 그래서 그 3번과 4번은 모두가 다 끝이 관성장 이렇게 끝나줘야 돼요. 19번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고처분한 세관장은 관세법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통고 이행 기간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근데 보니까 15일이 지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한 날까지 고발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해. 사실은 이거죠. 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후자가 보이죠? 그리고 전자가 보이죠? 15일이 지났더라도 통고처분의 이행기간이 끝났더라도 고발이 되기 전에 이게 뭔 뜻이에요? 고발이 되기 전에는 행정처리가 되기 전에 만약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때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좀 15일이 지났지만은 고발하기 전에만 잠깐만요 이러면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까지는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2번 관세법인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내에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10일입니다. 10일. 이 10일은 뭐 10일이냐? 이거 보니까 조사 기간이에요. 조사를 마치고 통고 처분해야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조사입니다.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서를 작성해서 통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를 드리는데 시행령 270조에 있죠. 요거에 나머지 부분도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늘리는지 줄이는지 이런 얘기들이 다 시행령 270조에 나와요. 보니까 또 3번은 통고처분 면제 이 얘기군요. 네. 통고처분 면제는 어려워요. 이것도 맞는 말로 나오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뤄야 되고 아주 요건이 많이 만족을 해야지 겨우 통고처분이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웬만하면 오답으로 나올 거예요. 심지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 많은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고 이것도 해당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관세법칙수사심의위원회 그 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뭔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도 얼마 이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맞는 말로 쓴다면 이것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뚱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4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과하려는 경우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다. 그 얘기는 나와 있어요, 법에. 근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얘기는 있지만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우시면 되는 거죠. 20번. 관세 본령상 수입 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에 수리 전에 반출하려고 할 때 담보 제공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생략 대상이 나와 있는 건데요. 총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수입자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이 5가지 중에서 이 5가지가 이래요. 누가 수입한다, 누가 수입한다, 누가 수입한다. 근데 끝에 3개는 관성장, 관성장, 관성장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이 끝에 3개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관성장 있죠. 여기도 관성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조금 말씀드리면은 1번과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수입자에 지방공단과 공공기관이 나왔는데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 여럿이 있죠. 그 5이 있는데 총 5 중에서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5을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21번 시행규칙의 내용인데 세관장이 반출하기란 물품으로서 재반입이 되는 거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가 되는 여행자 유류품이 된다. 이 말이 좀 웃기긴 해요. 관세 면제되는 여행자 유류품은 이거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 근데 이 물품이 면제되는 휴대품이다 라고 썼는데 뭐 맞아요. 예. 야, 이번에는 한 글자를 빼놨구나. 그죠?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이것도 이제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요. 비거주자. 물론 우리나라 구정자도 외국에서 오래 살면 또 비거주자가 되겠죠. 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3번에 이건 뭐 기본 면세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전은 600이었지만은 800으로 바뀌었잖아요. 4번에 여행자의 별성품. 사실은 이 여행자의 별성품만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이 따로 들어오는 것은 별성품도 해당이 되고 이사 물품도 해당이 되죠. 사람과 물건 다 6개월 이내에 이어야 됩니다. 이별 6개월. 기억나세요? 이사 물품도 별성품도 6개월. 그죠? 22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수입에 해당한다.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네요. 사용. 수입도 사용도 수입이지만은 반입도 수입이고, 그러니까 수입의 정의가 관세법은 좀 독특해요, 그죠? 반입뿐만이 아니라 사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은 우리 법에는 없어요. 이제 만든 문장입니다. 네, 이번에 수리용 예비분품. 여기 중요한 말은 예비자인데 예비분품의 특징은요. 이거는 이제 배가 망가져가지고 정비소에 아예 정비소에 가서 고치는 그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이거예요. 항해 중. 이거는 항해를 하면서 야 소리가 좀 이상하다. 가서 고치고 와라. 그러면 항해 중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예비 부품 부속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몰 인터넷 쇼핑몰 얘기하는 거죠.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수령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됐다. 반출 승인만 받아도 정부의 어떤 승인이 떨어지면 이건 내공물품이 되는 건데 심지어는 반출까지가 됐으면 확실하게 관세선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공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23번. 부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 길다, 그죠? 납세무자는 부터 시작해서 요 괄호부터 괄호까지 엄청 긴데, 요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시행령 34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죠.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송이고, 그 나머지 하나가 계산이고, 하나가 회신이고, 소개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뒤쪽에 2개월이 나와야 돼요. 그죠? 2개월 내에 경정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최고 경청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이경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 수납품의 과세가 조정에 따른 경정, 세권자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도 세관장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에게 찾아가서 조정 신청을 하죠. 요거는 장관을 찾아간다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예. 38조의 사회 내용이고요. 4번에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압류나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압류나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죠? 이 계획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사유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사유인데, 정당할 때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도 이제 관세 4시험에서 한번 이제 요 똑같은 취지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요 7급에서 또 한번 나온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예. 4번.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의 표현인데, 여행자의 휴대품은 현장 수납 대상입니다. 이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한다는 게 현장 수납인데, 현장 수납의 방식은 구두고지죠. 근데 이 시행령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로써 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4번. 이것도 시행규칙이네요. 예. 특허 수수료. 야, 뭐 이거까지 나오냐? 너무 심하다. 그죠? 특허 수수료. 특허 수수료는요, 일단은 분기 단위로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기 단위로 내는 건 맞는데 다음 분기분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허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뭔가 돈을 자꾸 넣어야 돼. 돈을 자꾸 넣어야지 계속 살아있어. 마치 돈을 자꾸 넣어야지 그 자동 세차 있죠? 자동 세차 말고 사람이 손 세차하는 데 있잖아요. 세차 기기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돈을 계속 넣어야 돼. 이번에 특허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 특허 보세구의 연면적은 특허 보세구의 설치에 관한 특허가 있는 날의 상태. 이게 뭐냐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특허 수수료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거는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 그날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줄어들거나 쭉 늘어나거나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수수료 판단할 때 기준은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때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때는 다음 분기 첫째 달 2일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상태를 따져서 특허 수수료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기본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뭐 읽긴 하지만은 이번에 뒷부분은 조금 심한 것 같아. 예, 어쨌거나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두시긴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특허 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해야 된다. 여기도 뭐 숫자를 지금 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행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4번. 특허 보세구의 휴지 또는 폐지. 일을 안 하네. 그러면 그때는 다음 분기에 특허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 보세구액이 놀면 원래
다음 분기 걸 내는데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낸대요. 근데 여기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물품이 없을 때, 외국 물품이 없는 때에 하나요. 이게 확실하게 물품이 없어야지 일을 안 한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마지막,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오답은 뭐예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오답이 나오겠죠. 기억도 보시면은 특허 신용자의 평가, 선정, 특허갱신 이런 것들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하는 거지 제도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이건 좀 웃긴 게 그 위원회의 어떤 구성,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모든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위원수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니은은 그래서 맞고요. 디귿번에 시내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수 결정하는가. 어디를 특허 보색으로 이렇게 보세 판매장을 해줄까 말까 이런 것들은 보세 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은 야 정말 중요한 거 시내자 들어가는 거 있죠. 시내 보세 판매장의 신규 특허수를 결정하는 거는 그건 보세 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1번 보세 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느냐. 보고가 아닌데 사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이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기도운영위원회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건 그래서 기획정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정부 장관이 주어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는 하급관청이 관성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통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다 봤는데요. 너무 어려웠죠. 예, 사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관세법은 뭐 이게 9급이든 7급이든 관사시험이든 쉽게 나와도 어려워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드린 것이 올해 9급, 7급도 관사시험 보는데 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